안녕하십니까, 박용원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특수부동산 감정평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토지평가연구회라는 기관에서 특수부동산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연구진의 고령화로 인해 연구가 개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특수부동산에 관한 연구가 국내 감정평가 업계에도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가 기획되었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연구를 말씀드리기 앞서 연구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방사능 오염 부동산 감정평가 그리고 문화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아래 박스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장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정도로 특수부동산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에 제시된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특수획지 개념이 국내 특수부동산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부동산은 거래 사례가 희소하여 평가 선례가 거의 없고 그리고 각각의 개별성 그리고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용도 및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가치평가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특수부동산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개념이 매우 중요하며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계는 각 부동산의 고유 특성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주관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며 일관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부동산의 잠재적 다양성을 파악하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은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부동산에 관한 연구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감정평가 업계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아주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일본의 특수부동산 감정평가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토지의 형상, 그리고 규모, 경관, 환경관리 등 다양한 기준으로 특수부동산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 부동산 그리고 문화재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 그리고 법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는 배상액 산정이라든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평가로도 활용되게 됩니다. 방사능 오염 부동산 평가는 환경오염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수준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인성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판단하고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의 인과성을 따져야 합니다. 게다가 오염도에 따라서도 감가율을 달리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사능에 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 본 보고서에 방사선 종류 및 특징 그리고 측정 방법이나 단위 등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본 보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도 및 체계가 중요하며 법 체계는 단일법 체계 그리고 복수법 체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복수법 체계를 가지고 따르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은 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태와 같이 아주 위험한 원전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방사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방사능의 안전 기준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각각 국가에서 그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통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전 사고와 같이 아주 특수하고 대규모 방사성 물질의 누출은 특별법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영역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그리 큰 이슈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사업지역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감정평가에 반영하게 되므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부대나 주유소의 이전 적지 그리고 첨단 의료센터 등을 감정평가할 때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아주 대량의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면 범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일본은 원자력 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무한 책임 기조로 배상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중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고정자산 평가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재산세 과세 표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평균 신축 단가도 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건물 신축 단가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고 이후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서 초기에는 이제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배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배상액은 정신적 손해와 같은 비재산적 피해는 제외가 되며 재산적 피해에서도 일시이익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본 보고서에는 오염 정도에 따른 감가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오염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문화재 부동산 범위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로 이제 문화재를 유형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거기에 더해 문화경관, 그리고 전통 건축물, 문화재 보존 기술까지 포함하여 총 8가지로 문화재를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칙에 해당하는 일본의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문화재 부동산은 특수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가격은 대상 부동산이 현재 시장성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도 수익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서 특수가격이란 이용 등이 한정돼 시장성을 가지지 않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표시한 가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실무 기준에 가까운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과 가격 등 조사 가이드라인에서도 문화재 부동산은 원가법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부동산에서 추구하는 특수가격의 최종 가치는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에 문화재 부동산이 가지는 역사, 문화적 가치에 매몰될 필요는 없으며 적절한 재조달 원가를 통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문화재가 아닌 이용을 전제로 한다면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장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부동산은 감정평가 수요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문화재적 가치를 따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는 문화재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관련 이슈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는 문화재 부동산에 관한 평가 규정을 대부분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감정평가협회에 확인한 바로는 감정평가 실무에서도 이 국세청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문화재 부동산의 평가는 문화재가 아닐 경우에 이제 평가액에서 법정 공제액을 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 공제 비율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국세청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물건별 고정자산세 과세 표준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부동산을 쉽게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하며 이때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이 발휘됩니다. 한편 매장문화재 포장지 같은 경우는 국세청 지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토된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유재산에 포함되며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장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포장지 그리고 인근 지역의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출토 가능성을 개별 요인으로 보고 감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특수부동산 고유 특성을 가지고 이제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 문화재 부동산도 그렇고 방사능 오염 부동산도 그렇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 부동산의 경우는 화학적 법칙에 따라서 감가율을 산정하는 등 과학적 접근 방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리고 문화재 부동산 같은 경우도 문화재 부동산이 가지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넘어서 경제적 가치로 치환하고자 하는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본질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 견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수부동산 연구는 공인된 가치 전문가로서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업계의 입지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이론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생략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한국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란에서 본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